빚도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면 사라진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법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일반적인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이런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예를 들면 월 1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3년이나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는 채권으로 변하게 되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효라는 거는 이제 상환을 하기로 약속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이제 멈추지 않고 쭉 흘러가는 건지.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일단 한번 멈추면 그 전에 진행됐던 시효는 다시 없는 걸로 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구가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건, 재판외 청구건, 청구를 하면 되는데 재판상의 청구,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재판상 청구가 아닌 그냥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최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만으로는 그 청구의 효력이 없고 최고를 한 다음에 돈을 갚으라고 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갑처분 등을 했을 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소멸시효가 다 완성된 경우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승인하면 다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내가 일부 변제를 한다거나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다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린 지 갚기로 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빌린 사람한테 미안해서 만약에 돈을 일부를 갚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 다시 7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제가 돈을 갚은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처음 돈을 갚은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만약에 시효가 완성이 되면 제가 채무자인데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저는 이제 그 빚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건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해서 채권이 저절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하나의 방패처럼 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너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내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판결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 채권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송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게 없어졌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절대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0년이 훌쩍 지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제가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꼭 하셔야 됩니다.